이 국장님, 네. 지금 탄핵 심판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네. 검찰, 경찰, 공수처 뭐 여러 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경쟁적으로 지금은 일단 공수처로 일원화됐어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 전부 이첩해라. 하면 이첩을 해야 하는 게 지금 법률 아니겠습니까? 공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3번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보냈는데 그동안은 무시를 해버렸죠. 아예 않았죠. 예. 서류 자체를 받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드디어 이 체포영장 거기다가 수색영장까지 함께 압수는 아니고 2개를 함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이 31일 날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언제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느냐. 또 경호처는 어떻게 이것을 막을 건지. 그래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공수처의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곳이 서부지법. 서울 서부지법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그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부터가 이 공수처가 꼼수. 판사 쇼핑했느냐, 꼼수 신청 아니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다만 해야 합니까? 공수처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르면 관할이 1심 재판 관할은 중앙지법이다라고 아예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지금 공수처 얘기는 이거예요. 법은 그런데 예외가 밑에 있다 그러면서 그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서 주거지를 할 수는 있다. 그가 지금 한남동이 서울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꼼수고요. 뭐 피의자가 어떤 상황인 뭐 대통령 그 관실이 용산에 있다고 그래서 서부지법이다. 그거는 일반 잡범에 대한 얘기지. 대통령을 하는데 중앙지검과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이 구설에 오르는 건 이거예요. 서울 서부지법이 법원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이었다. 정계선 여성 그 민주당 추천. 법원장 추천. 또 부장 판사가 마은혁. 이번에 헌재 재판관 일단은 보류된. 네, 마은혁 이 두 사람이고. 그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영장 전담 판사가 이순형 판사인데 우리 법 연구회의 아주 골수라고 합니다. 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판사가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 3명에서 1명 늘린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런 서부지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장 전담 판사가 딱 1명이고 일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지정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순영 판사.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머리를 좀 썼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리 뭐 그 주거지우는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금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구설을 의식해서라도 중앙지법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서부지법으로 강행한 건 발부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공수처가 또 이렇게 트라우마도 많잖아요. 발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영장 신청해갖고 대부분 기각당하니까. 왜냐면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제대로 소명을 못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수사 능력이 안 되죠. 지네들이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경찰이 수사해 놓은 건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거 좀 가져다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갖고 지금 드림인 건데 혹시나 또 뭐 기각되면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고 굴리다가 에휴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지법에 확실하게 내줄 곳을 찾아서 쇼핑을 한 거죠. 거기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이른바 형사소송법, 줄여서 형소법 아닙니까? 110조와 111조 적용을 애로 한다. 이걸 다 명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 논란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가장 큰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 판사가
자신의 이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예외로 한다라는 건 그것 자체가 입법권이거든요. 네. 법이 손으로 된 거잖아요. 법을 어떤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예외다. 이 사람을 예외로 하겠다라는 건 법의 특수성을 지금 자신의 권한으로 부여한 건데 그럴 권한이 판사한테 없다는 거거든요. 사법 과잉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법이다. 그렇죠. 110조와 111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의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직무상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것들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올 수 없고 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그 두 가지를 예외로 한다라고 아예 체포영장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봐라 이 체포영장대로 적법하게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지금 경호처는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행위다. 그럼 맞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할 때 법 적용 예외 조항을 그렇게 집어넣은 것은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생각도 있겠지만 공수처에서도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찰이라든가 공수처가 과거 뭐 청와대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무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그때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110조와 111조 이 조항을 걸어서 수색을 못 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제출만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을 좀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만약에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면 판사가 이랬을까? 왜냐하면 공수처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나마나 그 예외라고 써 있지 않은 영장을 들고 가면 지금까지랑 똑같이 110조, 111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막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행위로서 이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소가 전혀 없이 대통령실이라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아니면 관저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냥 체포하라 이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를 할 때 발부를 할 때 이미 그 장소에 대한 이게 군사 기밀인가 아니냐 또는 체포할 사람이 사실은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를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영장 청구에 있어서 이미 적시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제가 좀 문제 제기하는 건 여기에 예외로 한다라는 것을 판사가 적시를 할 때는 법의 예외 조항을 판사가 임의로 이렇게 적시를 함으로써 다른 사안에서도 다른 어떤 선례를 남겨서 다른 사안에서도 자의적으로 판사들이 모두 다 예외가 남발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법적 거죠. 안정성이 훼손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판사가 임의적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이건 입법권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도 우선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무효다 그런 입장이지만 체포 수색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법신뢰에 대한 중대 침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경호처도 지금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까지도 지금 뭐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좀 오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저는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물론 경찰과 공조본을 지금 구성을 해서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스스로 지금 수사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공수처
공수처한테 검찰이 이첩하거나 혹은 공조보를 한 게 며칠 안 됐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실 대통령의 인신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수사가 완료가 되고 마지막 정점으로 딱 하는 그런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만약에 여기서 응하게 되면 영영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공수처가 수사의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걸 했다 라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됐느냐는 거예요. 저는 전혀 없이 일단 인신부터 구속하자. 왜냐하면 가장 늦었기 때문에. 왜? 검찰은 이미 국방장관, 김영현 전 국방장관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공조보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어쨌든 많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 자기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대통령 구속부터 해놓고 보자. 그럼 나는 어쨌든 20일 붙잡아 놓고 넘겨버리면 나는 우리가 해냈다. 대통령은 우리가 신병 확보했다. 이 자랑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사실상 존재 의미가 거의 없었고 폐지 여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뭐 수백억의 예산만 300억이요. 썼지만 300억.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든가 또 수색 이런 것은 엄청난 일인데 공수처가 자기들의 기관의 존재 의의랄까 뭐 존재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 가지고 성급하게 덤벼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동훈 이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아침마다 뭐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그냥 막 여론전을 펴더라고요. 공수처가 정치를 하는 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구치소에 뭐 체포되는 경우 안치를 하겠다대야 뭐 인치를 하겠다든가 그런 이야기까지 뭐 여론에 이야기할 게 아니죠. 경호처가 바리케이트라든가 그 철문을 봉쇄해가지고 열어주지 않으면은 특수공무 집행방해죄 경고공문 보냈다. 이런 여론전을 왜 공수처가 국가기관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조용조용히 또 차근차근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그동안 공수처가 정말 필요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렇죠. 공수처도 똑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사기관이고 뭐 사실 최고 수사기관이잖아요. 우리 정점에 있는. 그렇다면 특히나 대통령입니다. 대상이.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를 의식한다면 자신이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광할 그런 표현만 골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반대 여론만 조성하면 지지자들은 더 결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자극시켜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는 그런 상황을 도리어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겁니다. 또 경호처라든가 윤 대통령 측과도 좀 조율을 통해서 언제쯤 나오겠느냐든가 뭐 이런 좀 물밑 조율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서 나오라기도 서너 번씩 뭐 안 나간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경기도 법카 그렇게 소환했는데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법원 재판에도 멋대로 안 나가도 뭐 그냥 놔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공수처는 언제 이걸 집행합니까? 일주일 정도 아닙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체포영장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발부. 뭐 연장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1차적으로 6일까지고요. 아마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1차 그러니까 6일 전에 한번 시도는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 계속 그렇게 2일날 지금 오늘 당장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이 이제 이르면 오늘이다라고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장이 워낙에 단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2일날 바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추측입니다. 그런데 일단 엄포는 몇 번씩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으로 기사 보고 야 한남동 결집하자 그러고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 지지자들과 경호처의 그 스크럼이라든지 이런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며칠 한 2, 3일은 더 엄포를 놓으면서 결국 시간을 좀 벌지 않을까 싶습니다. D-Day는 4일이나 5일, 토요일, 일요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6일 날이 이제 월요일로 네. 유효 기간이 기한이 만료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남동 관제 앞에 수천 명이 있고 또 경호처도 적극적인 경호에 나서겠다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경찰한테 기동대 이 출동을 좀 요청을 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 한 번 정도는 아마 집행을 하려고 찾아갈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집행하겠다, 못 들어간다라는 실강의가 한 번 정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론을 볼 거예요. 예. 아마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결국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 한다면은 정말 여러 가지 또 불상사가 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동안 3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진 출석해서 소명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합당한 태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그렇죠. 검찰총장 때도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공정한 법 집행을 엄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위의 고하에 불문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하라. 또 하나는 공수처도 지금 사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문제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방통위도 결국 2인 체제로 하다가 MBC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다 판정을 받아버린 그만큼 절차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보다는 오히려 수사권이 있는 경찰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일단 수사권이 없다. 왜냐하면 직권남용밖에 수사의 범위가 없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민주당 때문이죠. 민주당이 옥상옥을 만들면서 당시에 그 공수처에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다 주려고 했어요. 모든 부분에. 그랬는데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검찰의 그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있어서 검찰을 권한을 뺏는 건데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받자 갑작스럽게 꼼수를 해갖고 그러면 뭐 판사 검사 무슨 정무관만 기소권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품격 있게 가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 간에도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기관 간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또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한테 그걸 수사해 갖고 가서 좀 이거 기소해달라 해야 하니까 그거 싫으니까 또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가 기관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진해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 국수본이 수사권이 있는 데서도 같이 뭐 공조를 해서 한다든가 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수사를 해서 어떤 절차적 흥결도 없애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